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디어 전기 기기 과목 드디어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장. 그쵸? 직류기. 그러면 우리 직류기도 마찬가지야. 최초의 직류기는 뭐부터 만들죠? 당연히 전기를 만들어야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첫 번째는 직류 발전기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아주 기초 기본 기준이란 얘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리는 듣고 그냥 필요 없어요. 듣고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 교재로는 용어 정의도 있고 이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정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해야 되니까 됐죠? 요 이론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볼게요. 직류 발전기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발전 원리야. 그러면 발전 원리. 자, 우리 먼저 답부터 알아야죠. 시험 문제. 발전 원리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답은 당연히 전자 유도 현상. 요걸 답으로 찍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렇게 N극이 있고 여기 이렇게 S극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N극과 S극 사이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N에서 S로 어떤 영향이 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죠? 그거 우리는 자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N에서 S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자속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됐죠? 요 안에는 뭐가 있다고? 자속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는 기호로 파이라는 기호를 써요. 됐죠? 파이라는. 그래서 이러한 자속 수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때 이 자장 속에 우리는 어떤 봉상도체를 이렇게 둔 거예요. 구리선이면 구리선. 됐죠? 그러고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회로 때 배웠죠? 유기기 전역이 뭐죠? dt분의 d파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거를 위로 쭉 올리는 순간이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간. 됐죠? 여기서 여기로 쭉 올리는 순간 양 단에는 전위 차가 양 단에 전위, 전압 차가 생긴다. 됐죠? 이게 전자유도 현상이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힘이 쭉 가해진다. 그게 발전 원리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조금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 자속이 이렇게 흘러.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근데 여기다가 어떤 도체를 딱 둔 거야. 도체를.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근데 이 도체를 순간 물을 끊는 요 자속을 순간 끊는 순간에 이 물하고 자속이 여기에 멈춰 부딪혀서? 아니지. 이렇게 끊는 순간 얘는 이 자속이 이렇게 눌린다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끊는 순간 얘는 여기서 이렇게 맴돌이 자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회오리 맴돌이 자개를 만들어.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그 순간 자개들이 이렇게 맴돌이를 칠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맴돌이를 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양전하가 있고 궤도에 음전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회오리를 친 거야. 그러면 이 회오리에 의해서 얘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수구에도 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홀 현상 생기지. 홀 현상. 토네이도 생각해봐. 토네이도가 한쪽 방향을 팍 돌면 가운데서 쫙 빨아들이는 압력이 생기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여기서 팍 자속으로 끊어버리면
얘가 그 작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한쪽 방향으로 쭉 밀리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그게 전자유도 현상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방향에 이 작에 의해서 얘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그게 바로 암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먼저 알이 먼저 똑같은 거야.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장이 생겨.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장이 생겨. 거꾸로 자장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면 이때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엄지를 이렇게 넘버원. 그쵸? 이렇게 넘버원을 하고 엄지가 전류의 방향, 요 나머지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자속. 이거 반대로 해도 돼요. 얘가 자속, 얘가 전류. 해도 똑같아요. 됐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얘가 자개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에 대해서 전류의 방향, 전류가 흐르면 자개의 방향이 형성됩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문제가 이거지. 이 상태면 이 발전한 게 이게 지금 발전기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여러분들 이건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나중에 박스 치겠지만 이렇게 지금 색깔 표시되고 있는 거 있죠. 요런 거. 나중에 박스 치겠지만 요런 것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야. 발전 원리는 뭐라고? 전자유도 현상. 시험 문제는 요렇게만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박스 쳐줄 테니까 요런 것만 외우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 듣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해가 안 가? 안 해도 돼. 결국은 시험 문제는 저거야. 아,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도체가 자석을 끊으면 뭐 이렇게 어떤 자개에 끊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개 영향에 의해서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생기는구나. 그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발전기를 쓸 수 있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문제는 뭐냐면 얘는 발전기를 쓸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없지. 왜? 흐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발전기 구조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우리가 발전기를 어떻게 만드냐. 저렇게 도선으로 끊어서 전자가 유도되는 건 알겠는데 발전기로 쓰려면 전기가 흐르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지.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변압기 원리로도 쓰이는 거예요. 또 다른 발전 원리는 루프 안의 자속수가 변하면 그 수를 유지하려는 힘이 생긴다. 잘 들어요. 여기 이렇게 N극 있고 여기 이렇게 S극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수많은 자속들이 지나가고 있어.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봉상도체를 두고 구리도체 이 위에 구리선 하나를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가 루프가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지. 그러면 전기가 흐르는 길이 생겨 안 생겨? 생긴 거야. 그렇다면 이때 내가 여기서 요 안에 봐봐요. 요 안에 있는 자속수가 지금 100개라고 쳐봐요. 웨버. 이거 웨버라고 읽어. 됐죠? 자속수. 그러니까 100개의 자속이 있다고 쳐봐요. 100개의 자속. 그리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라고 생각해봐. 1m. 근데 내가 여기서 미는 순간이야. 미는 순간. 그래서 여기서 10cm가 이동되는 순간. 1초 동안에 10cm가 이동되는 순간이야.
순간. 그러면 이때 이 안에는 몇 개가 있어? 그럼 여기가 지금 90cm가 된 거잖아. 1m에서 90cm가 된 거잖아. 근데 100개가 있었어 원래. 근데 여기서 뭐 10분의 1만큼 쭉 이동된 거야. 그 요 안에는 몇 개가 있어? 이때 많은 분들이 10cm 갔으니까 90개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요걸 이렇게 미는 순간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 순간에는 아까 뭐라 했죠? 여기서 맴돌이가 생긴다고. 맴돌이가. 그래서 그 순간에는 요 안에 100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는 그 밀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밀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미는 순간에는 여기서 이렇게 맴돌이 자기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맴돌이 자기가 이렇게 생기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 안 흘러? 흐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흐르는 걸 여기서 끊어서 요렇게 바깥에다가 꼬마 램프를 두게 되면 전류가 요렇게 지나가면서 일을 하게 돼, 안 하게 돼?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때 불이 밝혀지겠죠. 이게 발전기로 쓸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발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아하, 얘가 끊는 순간, 그러면 그 루프 안에 자속수가 변하면 원래 값을 유지하려는 힘이 생긴다. 그게 역기전력이야. 나중에 이제 변압기 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얘기 나올 때 저거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고민하지 마. 왜? 그 살짝 나온 말을 뒤에서 내가 써 드릴 겁니다. 이해 갔죠? 정리해 드릴 거야.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처음 하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서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외워. 됐죠?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도체가 이동하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답을 알아낼 수 없잖아. 방향을. 그래서 뭐 발전기에서 기전력이 생기는 방향을 발전기에서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손쉽게 알아내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누구야? 그래서 이때는 발전 원리 그러면 요거와 같이 답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발전기는 무조건 누구 그러면 플레밍의 뭐 오른손 법칙이 들어가는 거야. 얘는 발전기에 쓰이는 거예요. 다시 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요렇게 뭐요? 요렇게 손가락을 직각좌표기를 만들어서 여기가 V, B, E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엄지, 검지, 중지에 사용되는 게 아닌 것은 엄지가 뜻하는 건, 검지가 뜻하는 건, 중지가 뜻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V는 원래는 속도죠. 우리는 V의 기호는 속도야. 근데 여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뭐 도체의 뭐 이동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 방향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B는 원래는 자속 밀도야. 즉 단위 면적당 자속수. 자, 여기서 이것도 어차피 배워야 되는 거니까 B는 자속 밀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총 자속을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자속 밀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자속 밀도라고 하지 않고 얘는 뭐 자속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는 당연히 뭐겠어요? 기전력을 뜻하겠지. 됐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B는 자속은 NSS로. 근데 도체는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이 안쪽, 이 노란색 도체 안쪽으로 간다며. 안쪽으로. 그러면 이때 얘 E는 어떻게 돼? 나오지. 그래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는 앞으로도 무조건 전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써먹어야 될 내용이니까 요건 꼭 공부해 주십시오. 자, 다음 볼게요. 우리가 구조를 배우는데 이렇게 발전기로 하니까 얘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었네? 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이걸 발전기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이렇게 되면 이 노란색 도체만 갔다 왔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왕복 운동이 되는 거야. 왕복 운동이 되면 문제가 뭐죠? 문제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스타트할 때 가속이 될 때까지는 기전력이 달라.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끝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되잖아. 그러면은 감속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가 이 끝에 가서는 탁 멈춰야 돼. 그러고 턴을 해야 돼. 그러면은 발전이 끊기는 순간이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운동 중에서 제일 힘든 운동이 뭐야? 왕복 달리기야, 삑삑이. 그리고 이게 어때요? 무릎에 무리를 가장 많이 줘. 그러니까 기계적 손실이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왕복으로 발전을 시키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드디어 회전 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지 않고 우리는 N극과 여기에 뭐를 둬요? 이렇게 S극을 두고 요 사이에다가 드럼. 왜냐면은 이렇게 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회전자 드럼을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림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회전자 드럼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홈을 판다고. 홈. 슬롯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홈을 판다고. 이렇게 홈을 파서 우리가 코일을 이렇게 감았으면 이 코일에 A변과 B변이 있으면 이걸 여기다 이렇게 껴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A변, B변을 여기다 막 껴줘.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선, 나오는 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선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내주면 엄밀히 따지면 얘는 여기가 이렇게 루프가 형성돼야 안 돼? 되지. 됐어요? 루프가 이렇게 형성되지. 그래서 여기는 A변, 여기는 B변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꼬마 램프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얘를 회전시키면 얘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A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도선은 내려가니까 V, B는 NSS로. 그러니까 E는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는 동안 여기는 전기가 계속 나간다는 얘기야. 근데 이때 봐봐. 얘가 내려갈 때 얘는 올라가잖아. B는. 그러면 B는 올라가니까 V, B, E가 되니까 B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오고 얘는 들어가니까 전기가 나오고 들어가니까 발전돼서 전기가 흐를 수 있어 없어? 있지. 됐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생기는 거야. 봐봐요. 얘가 180도 바뀌면 180.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얘 A가 여기서 쭉 내려갈 때 자속 분포에 따라 끊는 각이 다르니까 얘는 점점 많이 끊어서 얘 A가 여기에 왔을 때 최대로 자속을 끊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내려가는 때는 자속을 끊는 양이 주니까 기전력이 줄어. 그러면 이때 A가 여기에 왔을 때, 즉 A 다시가 됐을 때 왕복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한쪽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A변일 때 기전력이 이렇게 나왔다면 A 다시인 경우는 올라가는 게 되잖아. 180도를 지나서는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야. 즉
요게 변이 A가 내려갈 동안은 전기가 다 나와. 이렇게 내려갈 동안은 전기가 다 나와. 근데 얘가 요 180도 바뀐 상태에서는 얘가 어떻게 돼? 올라가니까 전기가 들어가게 되겠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동안은 전기가 나가다가 올라갈 때는 전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B는 최초에 들어가다가 180도 바뀌면 나가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이 A변에서 발전이 돼서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 알겠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이거는 직류야 교류야? 교류지. 됐죠? 요건 조금 이따 또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전기의 끊김이 없이 계속 발전이 될 수 있고 기계적 충격을 줄이고 됐어요? 완만하고 계속 끊임없이 가장 좋은 운동인 회전 운동으로 발전을 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지금 이렇게 만들면 이걸 발전기로 못 쓰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지. 얘는 고정돼 있잖아. 근데 얘는 회전하잖아. 그럼 여기 선이 꼬여 안 꼬여? 꼬이지. 그러면 당연히 돌다 보면 그냥 끊어질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회전자만 볼게요. 회전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 회전자만 꺼내서 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축이 있을 거 아니야. 회전축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걸 베어링에다 놓고 돌 거 아니야. 이렇게 베어링을 놓고. 이때 여기에 요렇게 감은 됐죠? 권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A변, B변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잘 봐요. 슬립링은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건 같이 다 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요 A변을 요렇게 끌고 와서 얘랑 연결시키고 B변을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랑 연결시키는 거야. 좀 색깔별로 할까요? A변을 이렇게 끌고 와서 요 밑으로 해서 여기랑 연결시키고 B변은 여기랑 연결시키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두는 겁니까? 브러쉬를 두는 거예요. 브러쉬를. 뭐를 둔다고? 브러쉬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여기 하얀 슬립링이라는 건 얘야. 얘는 돌아. 근데 브러쉬는 여기랑 이렇게 접촉돼 있는 거야. 됐어요? 얘는 슬립링은 돌고 브러쉬는 접촉돼 있는 거야. 그 얘가 돌아도 이렇게 접촉돼서 전기를 받을 수가 있겠지. 그럼 요걸 끌고 와서 요렇게 전기를 쓰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선이 꼬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얘가 여기서 계속 돌아도 얘는 같이 도니까 전기를 받아서 이 브러쉬를 통해서 전기를 계속 순환시킬 수 있지. 문제는 봐요. 요렇게 하나의 완슬립링을 두게 되면 얘가 내려갈 동안은 전기가 아까 나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180도 지나면 전기 들어간다며. 그러면 요때 부하에서 쓰는 전기는 요런 형태로 전기를 쓰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발전은 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교류지. 근데 우리는 지금 교류기야, 직류기야? 직류기잖아. 우리는 직류 발전기라고. 이게 뭘로 나와야 된다고? 직류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잘 봐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 교류야. 발전은 뭐가 된다고? 교류야. 근데 우리는 이 부하에서 뭐를 써야 된다고? 직류를 써야 돼. 그러면 결국은 교류를 뭘로 바꿔야 돼? 직류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를 해줘야 돼? 정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교류를 직류로 정류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요렇게
반쪽 슬립링을 두는 거야. 요거를 원 슬립링 두 개를 두는 게 아니라 반쪽 슬립링을 두는 거라고. 그림 이해 가세요?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그리고 요때 브러쉬를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둔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 A변은 요렇게 와서 얘랑 연결되고 요거 B변은 여기서 요렇게 온 게 얘랑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봐봐요. 이때 봐봐. 요 A가 180도 내려갈 동안 전기 나간다고 그랬지. 여기 얘가 180도 내려갈 동안 전기 나간다고 그랬어.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어. 근데 봐봐. 180도가 바뀌면 여기서 180도가 바뀌면 요걸 노란색으로 해보면 요 노란색이 180도 바뀌면 이쪽으로 오잖아. 그때 B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때 요 브러쉬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여기에. 그러면 봐봐. 요게 플러스로 전기를 주다가 180도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될 때는 밑에랑 닿는 거야. 그때 위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였던 게, 요 마이너스였던 게 올라가면서 플러스가 되는 순간 얘랑 닿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될 때 얘랑 닿으니까 결국 이쪽 부하에서는 어때? 전기가 계속 나가겠지. 플러스로.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요 권선에서는, 즉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얘가 A만 봐봐. A만 요렇게 닿고 있어. 그러면 전기 나가. 그러면 이때 90도가 되면 최고의 전기로 나가. 근데 뭐 175도 이런 식으로 얘가 거의 180도 가량이 될 때까지도 180도 가량이 될 때까지도 여기는 전기가 나가. 근데 180도를 딱 지나는 순간 요 브러쉬랑은 떨어지고 밑에 브러쉬랑 닿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180도 동안은 요게 전기가 나가다가 180도 바뀌면 전기가 들어간다며.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에는 얘랑 접촉되는 거라고. 얘는 나가고 있다가 돼요. 전기가 들어가는 순간에는, 전기가 들어가는 순간은 얘랑 닿는 거야. 그러면 이때 봐봐. 반대편은 얘랑 닿고 있는 거야. 반대편은.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고 있었어.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90도까지는 들어가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도 아직 180도가 안 됐을 때까지는 들어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얘는 떨어지고 180도 마이너스 되는 게 얘랑 닿는다는 얘기야. 그때 얘는 플러스가 되잖아. 180도가 바뀌면 전기가 나가잖아. 나갈 때는 얘랑 닿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 나가는 방향이 한쪽이 아니야. 한쪽이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언제나 들어가는 마이너스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직육이 구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뭐를 해줘야 돼? 요렇게 극마다 바뀔 때마다 최고의 전압만 뽑아내줘서 직육위로 만들어주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고? 요 정류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잘 봐요. 여기 이렇게 N극이 있고 여기 이렇게 S극이 있을 때 요 가운데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회전자를 두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요 회전자를 뒀는데 이 회전자에다가 권선을 요렇게만 감으면 나머지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쵸? 파형도 좋아지는 게 아니고.
따라서 여기다 홈을 되게 많이 파는 거야. 홈을 어떻다고요? 되게 많이 파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코일을 막 많이 넣어줘. 최대한. 그러면 이때 최고로 전기를 끊을 때마다 여기다가 우리는 요 안에서 권선에서 만들어지는 건 교류잖아. 그러니까 요걸 편마다 요걸 잘라서 요 반쪽 슬리닝처럼 요거 이렇게 쪼갠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 권선들을 다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브러쉬를 뭐 보통 여기다 이렇게 둔다고 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두면 최고의 전압을 끊을 때만 얘랑 부딪혀서 전기가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돼요? 최고의 전기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최고의 전기만. 됐죠? 그러면 반대편은 최고의 전압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렇게 직류를 만든다는 얘기지. 이해 갔죠? 그래서 이러한 무슨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정류좌편이 있어야 된다. 이제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이따 구조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박스 친 거 하나도 없죠? 여기서 구조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제가 좀 이따 하나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우리가 요 NS극에 대한 건데 요건 우리 칠판 정리하고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인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구조로 한번 그려본다면 자, 근데 구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N극과 S극을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NS극을 영구자석을 쓰겠어요? 전자석을 쓰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뭐를 써준다고? 전자석을 써줘야 돼. 왜? 만약에 영구자석이라면 요 N극과 S극에서 나오는 이 자석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력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는데 이러한 금속체에다 자성체에다가 코일을 감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코일을 감고 여기다가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전류가 요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개, 자속이 이렇게 생긴다고 얘기했잖아.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따라서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서 이렇게 자속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 생기는 자속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기자력이라고 한다고. 자속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기자력을 F라고 얘기를 하고 얘에 대한 단위가 뭐야? 암페어 턴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10A를 흘리면 됐죠? 이 주변으로 10웨버가 생기는 거야. 됐죠? 그렇다면 얘가 10A 흐르면 10개가 생기면 얘도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얘에 의해서 나오는 요 면에서의 총 자속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가 된다고? 흐르는 전류에 감은 수만큼 생긴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자력 F는 NI가 되는 거야. IN.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에 감은 수만큼 자속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는 하겠지만 이 NS극의 자속 권수를 감은 상태에서 전류값을 내가 늘리고 줄이면 내가 원하는 자속수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면 이런 거는 다 그냥 보면 돼. 중요한 건 이제 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됐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조편만 한번 보자는 얘기야. 구조편만.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발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발전기하고 전동기하고 구조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자속이 있어야지만 발전이 뭐였죠? 무조건 자속을 끊어야지만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속이 없으면 기전력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래서 꼭 자속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그 자속을 영구자석을 쓴다? 아니, 우리는 자속을 늘리고 줄여야지 기전력을 늘리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써준다고? 전자석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여기에 당연히 가변 저항을 두는 거예요. 가변 저항을 두고 전원을 인가하면 여기서 내가 이 저항값을 늘리고 줄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량이 됐어요? 이거 거꾸로 할걸?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양을 늘리고 줄이면 됐어요? 여기서 나오는 자속수가 늘고 줄고 하겠지. 이렇게 잘 봐봐요. 요 부분은 회전을 하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의 명칭은 우리가 고정자 부분인데 고정자 부분의 이 부분은 뭐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즉,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뭐를 만들기 위한 거야? 자속이 있어야지 발전이 되니까. 전동기도 마찬가지야.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부분이 주 자속이 되는 거야. 됐죠? 요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발전기에서는 주 자속을 필요한 거야.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얘의 명칭을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는 자속의 영역을 만든다. 됐어요? 자속의 영역.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계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계자.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주자속을 만드는 부분은 계자. 계자는 주자속을 만든다. 됐죠? 그러면 요때 요 부분이 되겠죠. 요거. 그러면 얘는 왜 있는 거죠? 주자속을 만드는 권선이 되는 거지. 요 부분, 요 코일, 권선. 그래서 우리는 얘의 명칭이 뭐가 되는 거야? 계자 권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부분에 됐죠? 요 부분에 전류가 있을 거 아니야. 요게 흐르는 전류. 됐죠? 그럼 우리는 얘가 명칭이 뭐가 되는 거야? 계자 전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계자 전류는 전류의 기호는 I죠? 심벌은. 그러면 I라는 기호를 썼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 전류가 계자 전류, 전기자 전류, 부하 전류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I라는 기호를 하나만 쓰면 안 돼. 그래서 얘를 첨자를 붙이는데 아래 첨자를 붙이는데 우리는 얘를 영어로 마그네틱 필드라고 얘기해요. 필드. 이 부분은 뭐라고 한다고? 마그네틱
필드, 계좌라고 얘기한다고. 계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IF라는 기호를 붙이면 요게 바로 뭐가 된다고? 계좌 전류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좌 전류가 뭐를 만드는 거야? 주자속을 만드는 전류가 되는 거야. 됐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우리는 여기다가 요렇게 홈을 파서 여기다가 요렇게 권선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 권선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권선에서 이렇게 전기들을 다 뽑아서 요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죠.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따 그리고 따라서 지금처럼 요 부분은 회전을 해요? 고정돼 있어? 얘는 회전을 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회전자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회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이 회전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권선들이 회전을 하면서 주자속을 끊어서 뭐를 만드는 거야? 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즉, 이 회전자는 주자속을 끊어서 뭐를 만든다고? 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 회전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얘의 명칭이 뭐예요?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전기를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전기자라고 명칭하는 거야. 됐죠? 요 회전자의 명칭이 뭐라고? 전기자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회전자는 뭐를 하는 거라고? 전기자야. 요게 바뀝니다. 뒤에서 동기기 때. 그래서 이 고정자와 회전자를 잘 구별줘야 돼. 여기 직류발전기 전동기에서 회전자는 전기자야. 기전력을 일으키는 부분이야.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 권선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뭐가 있다고? 이 권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뭐야? 주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만드는 뭐요? 권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명칭이 당연히 전기자, 권선이 될 거고, 마찬가지 여기서 만들어서 나가는 전류가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이. 그쵸? 그러면 이건 뭐야? 주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 얘의 명칭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전기자, 전류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기호가 I 전류에다가 회전자 아마추어라고 해서 우리는 IA라는 첨자를 붙이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그래서 요 회전자는 전기자고 이때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발전돼서 나가는 전류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교류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쓰는 건 직류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를 둔다고 그랬어요? 요렇게 이것들을 다 뽑아내주기 위한, 이걸 다 뽑아내주기 위한 뭐가 있다고? 정류자가 있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요 부분은 고정돼 있어 회전하는 거야. 얘는 이 회전자랑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옆에서 보면 얘가 회전자라면 여기에 이렇게 정류자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네가 같이 돌면 이 정류자도 같이 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회전자지. 됐죠? 그러면 이때 얘는 뭐를 하는 거라고요? 얘는 왜 있는 거라고 그랬지? 얘는 왜 필요하다는 거랬지? 안에서 만들어주는 건 교류야. 근데 우리는 부하로 뭐를 써야 돼? 직류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변성해 주기 위한 부분이 얘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얘의 명칭이 뭐가 되는 거야? 정류자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데 이거를 받아서 뽑아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를 둔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전기를 뽑아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회전에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는 거야. 얘는 이렇게 고정돼 있고 이 정류자가 도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요게 고정자인데 얘는 왜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안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바깥의 회로랑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 부분이야. 그러면 우리는 제 명칭이 뭐가 되는 거야? 브러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를 가지고 지금 수업을 요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표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시험 문제에서 가끔 한 문제씩 나오고 이 내용을 모르면 뒤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직류계에서는 고정되어 있어서 자속을 만드는 부분을 우리는 계자라고 하는 거고 그 자속을 끊어서 발전을 일으키는 부분을 우리는 전기자라고 하는 거고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는 교류인데 쓰는 건 직류를 해야 되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꾸기 위한 정류자가 필요하고 이때 안에서 만든 거와 밖에서 쓰는 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브러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요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의 역할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요 계자 전류를 우리는 IF라 하고 전기자 전류를 IA라 한다. 요거까지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게 뭐가 있냐면 브러쉬에 대해서 이건 이제 추가적인 시험 문제야. 브러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브러쉬 홀더라는 게 있어요. 홀더. 이 홀더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브러쉬를 이렇게 떨컥 놔둘 수는 없잖아. 떨컥 놔둘 수가 없잖아. 여기 이렇게 정류자편이 있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이 브러쉬가 움직이지 않게끔 요걸 어떤 케이스 안에다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케이스로 만들어지는 게 홀더야. 그러니까 이 브러쉬 홀더는 왜 있는 거야? 그러면 브러쉬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이 정류자편이 돌면서 브러쉬랑 닿으니까 브러쉬가 달아 안 달아? 닳지. 그러니까 요 달았을 때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요게 스프링을 줘서 적당한 압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브러쉬 홀더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딱 수업에 교재에 넣었어요. 넣자마자 그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문제는 수강생들이 틀리고 온 거야. 왜? 나는 이렇게만 가르치면 요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안 나왔을 때. 근데 젠장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그 압력이 얼마냐 라고 나온 거야. 야, 이걸 내는 건 좀 무리지.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무리지만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압력이 얼마냐. 됐죠? 그 다음에 브러쉬의 로커라는 게 있어요. 또는 진택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시켜야 돼요. 밀리거나
어떤 브러쉬에 대한 기동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 게 있어. 이해 갔어요? 그거 우리는 브러쉬 로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조정하기 위한 거, 고정하기 위한 거, 압력 요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때 압력이 얼마냐로 물어봤고 우리가 요것도 수강생한테 틀렸어. 왜? 저는 이 브러쉬의 진택이라고 했는데 이걸 영어로 로커로 물어봤어. 어쩔 수 없죠. 로커로 나왔어요. 요거는 관연도 문제. 브러쉬에 대해서 요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됐죠? 기본적으로 발전기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내용을 다 했고 저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요 박스 외의 거는 이거는 주된 시험 문제고 이걸 제외한 말들은 기본 이론으로서 수업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지금 요 앞에 뭐 기자를 이런 거 잘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가면 제가 한 번씩 더 그려 드릴 거예요. 됐죠? 한 번씩 더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 주된 시험 문제 유형으로 먼저 가야지. 그래서 요거는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늘 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짝은 뭘까? 요거죠. 요 안에 코일을 감아 넣는다며. 이 코일을 어떻게 감아 넣는데 이게 전기자 권선법이야. 그게 한 문제인 거야. 됐죠? 일단 여기까지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그냥 한번 쭉 듣고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 쳐준 것만 됐죠?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